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다고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움만이 온몸을 감싸는 그런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서 자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극한의 훈련으로 악명 높은 네이비실 훈련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당시 훈련 과정에서 폐렴에 걸려 잠시 열외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에서 벗어나 잠시 주어진 휴식은 달콤했습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했던 상황에서 벗어나자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훈련에서 쫓겨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퇴출당하는 것이라면 제 자신에게 핑계를 댈 수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의무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의무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네, 훈련에 복구하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6주, 7주를 버텼고 이제 3주만 남았으니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훈련소의 책임자에게 복귀 사실을 알리러 갔습니다. 그는 제 복귀를 축하해 주었지만 이내 청천벽력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네는 일주일 동안 매우 중요한 훈련을 놓쳤네.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 그 순간 제 안의 나약함과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사람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 빠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남들에게 제 나약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지휘관이 했던 말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우리는 평범함이 보상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곳의 전사들은 평범함을 경멸한다. 저는 소파에 앉아 제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따돌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가난, 학습장애, 망가져버린 가정 환경.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고 기적처럼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둘러싼 모든 상황의 책임은 이제 온전히 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을지 몰라도 결국 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바로 제 자신의 그릇된 현실 인식과 나약함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파괴되지 않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생각을 하며 평범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훈련시켜준 것도 아니었고 기적처럼 나타나 저를 바꿔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결정과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비범한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평범한 삶에 안주할 것인지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비범한 존재가 되는 길은 끔찍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후 2달 반 동안 저는 지루한 세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결국 체중을 감량하고
다시 네이비실 훈련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이비실 훈련 역사상 유일하게 1년에 지옥주를 3번이나 겪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옥주란 말 그대로 일요일에 시작해 금요일에 끝나는 130시간 동안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훈련입니다. 그 끔찍한 시간을 1년에 3번이나 견뎌낸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당시 부대에는 70년이 넘는 훈련 전통을 신봉하는 한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생이 어떤 단계에 있든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끔찍한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제 책의 제목은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어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은 원래 공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는 훈련장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설계된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갈 유일한 무기는 바로 정신력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보릿고개 시절을 겪으며 오직 근성과 끈기로 오늘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삶은 당연히 불공평한 것이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약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겸손한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는 정신은 당신이 시궁창 같은 최악의 환경에서 왔을지라도 그곳을 빠져나와 세상을 둘러보며 그 어떤 것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어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저도 좋아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면 제 자신을 기꺼이 속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치약 자국과 먼지로 얼룩진 더러운 욕실 거울을 마주할 때면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거울은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봐, 넌 정말 엉망진창이야.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외면하려 애쓰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괴롭히기 시작했고 더 이상 제 자신을 마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 그 시궁창으로 다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진짜 나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죽는 순간에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부심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위해 제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여야 한다면 기꺼이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거울 속에 비친 저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그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불편함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에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균형한 삶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 자신보다 더 높은 대의와 목적에 바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말로 이끌지 않습니다.
새벽 5시에 팀원들과 운동하기로 약속했다면 리더는 새벽 3시 반에 이미 일터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팀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변명과 핑계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그들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어떻게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솔선수범으로 이끈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비참한 기분으로 일어나 젠장,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외치면서도 다시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때 당신은 비로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좇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업 강연에서 오는 거액의 수표에는 진정한 성장이 없습니다. 저에게 성장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시간당 $15를 받으며 산불을 진화할 때 찾아옵니다.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엄청난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공에는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몇 줄의 경력이 영원히 저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계를 설정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소음을 차단하고 팟캐스트 출연을 줄이고 다시 정신의 실험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지식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실험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는 스승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면 사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가진 지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 이상한 꼬리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미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남긴 상처와 말이 저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의 대화는 끔찍할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나는 멍청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패배자야.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가 심어놓은 정신적 고문은 제 내면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습 부진으로 특수학급에 가게 되면서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쉬운 길만 찾으려 했습니다. 상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실패하고 시궁창의 밑바닥에 처박혔을 때 어머니는 결코 저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괜찮을 거야 라는 달콤한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란다. 어머니는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혹독한 현실을 변명거리로 삼는 대신 제 남은 인생을 위한 최고의 훈련장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운동 계획을 짜기 전에 회복부터 걱정합니다. 하지만 먼저 땀 흘려 운동부터 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삶의 회복기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경박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것은 제가 그 회복일에 대한 기대를 버렸을 때부터였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고된 노력을 통해 얻는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가든 제가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벽에 걸린 트로피나 목에 건 메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심장과 영혼에 새겨진 감각입니다. 제가 웃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단 한 조각의 퍼즐은 바로 제 자신을 마주할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매일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가진 근면함은 달리기나 운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장애를 가진 제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책상에 앉아 보내야 했던 수많은 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들이 1시간이면 풀 문제를 저는 10시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독한 노력으로 그 어떤 천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이 주는 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자신감은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저는 심한 말더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을까 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자신감은 편안한 지대가 아닌 불편한 지대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쉬운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행복, 평화, 깨달음은 모두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가 없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제 마음의 흉터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결점이 있고 거짓말을 했고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깨진 영혼의 토대를 수리하기 위해 제 마음속 가장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군장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겪는 온갖 고난과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군장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으며 그들이 남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공평하게 들릴지 압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라며 스스로를 연민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을 새로 써 내려가야 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대화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달콤한 위로나 친절한 말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뚱뚱하다면 살이 좀 쪘네가 아니라 나는 뚱뚱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읽고 쓰지 못한다면 학습에 어려움이 있네가 아니라 나는 읽고 쓰지 못한다고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남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남자가 원하는 것은 존경뿐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남자의 트로피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큰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가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나는가입니다. 어제 비참하게 실패했더라도 오늘 아침에는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의욕에 넘쳐 일터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30일짜리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최소 1년, 18개월, 2년의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벗겨낼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합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벗어나는 것을 보면 분명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가능성을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한계는 깨어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먼저 당신의 한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약 25년이라는 황금기를 가질 뿐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거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안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저희와 함께 이 성장의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